여러분,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으신가요? 내 자식인데 도와줘야지. 가족끼리 무슨 선 긋는 게 있어. 필요하면 줘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일부터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철수 씨 68세.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김 씨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줬습니다.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3년 후 김 씨는 식당 문을 닫고 월세방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진실을 모르면 가족 사랑이 가족을 파괴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착한 부모의 시작. 김철수 씨는 평범한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40년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김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런데 아들이 30대가 되던 해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시작하려고요.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김 씨는 걱정됐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부정적이세요? 저 믿어주세요. 김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나쁜 아버지인가?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아버지 평생 모은 돈. 빌려주세요. 성공하면 바로 갚을게요.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5천만 원이면 내 노후 자금인데.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끝없는 요구. 김 씨는 통장에 있던 5천만 원 전부를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창고 보증금이 부족해요. 5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또 벌써?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 송금.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요. 300만 원만요. 300만 원 송금. 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광고비가 필요해요. 700만 원만요. 700만 원 송금. 그렇게 김 씨는 3년 동안 아들에게 총 8천만 원을 줬습니다. 식당 매출로 빚을 내서 적금을 깨서 모든 걸 다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너지는 삶. 3년이 지난 어느 날 김 씨의 식당에 세무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세금 체납이 6개월째입니다. 식당 압류합니다. 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압류? 세금? 정신없이 아들 도와주느라 세금 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40년간 운영하던 식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식당이 문 닫게 됐어. 내 사업은 어떻게 됐니?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 사업도 망했어요.
그 돈 다 날렸어요. 그럼 아버지 준 8천만 원은 다 사업에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저도 빚만 남았어요. 그럼 갚을 수는 있니?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저도 힘들다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리에 나앉다. 식당이 없어진 김 씨는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연금은 월 50만 원.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 씨는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재산이 없으신가요? 네. 식당도 잃었고 적금도 다 깼어요. 자녀 지원은요?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사실은 아들은 김 씨를 피했습니다. 전화에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일십,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혼자 쓸쓸히 명절을 보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섯 번째 이야기, 또 다른 부모의 이야기. 같은 시기 박영수 씨 67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의 딸도 사업한다며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박 씨는 말했습니다. 안 된다. 딸이 놀랐습니다. 왜요? 저 진짜 성공할 자신 있어요. 박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자신 있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 은행이 인정하는 사업이면 대출해 줄 거야. 아버지 돈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야. 이건 너한테 줄 수 없어. 딸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는 거네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3년 후에 두 가족. 3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 식당 문 닫음. 재산 영원. 아들 연락 두절. 현재 월세방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박영수 씨. 식당 여전히 운영 중. 재산 8천만 원, 적금 노후 자금. 딸 은행 대출 받아 사업 시작. 현재 자리 잡음. 현재 안정적인 노후. 딸과 화목. 놀라운 건 박 씨의 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돈 안 주셔서 감사해요. 응? 아버지가 안 주시니까 제가 은행 대출 받으려고 사업 계획서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업을 제대로 배웠어요. 만약 아버지가 그냥 주셨으면 저도 대충 하다가 망했을 거예요.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절하는 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일곱 번째 이야기, 충격적인 진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김철수 씨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줬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돈의 소중함을 몰랐고 사업을 대충 했고 실패했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박영수 씨도 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경계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딸이 원해도 줄 수 없는 건 안 줬습니다. 그 결과 딸은 스스로 방법을 찾았고 사업을 진지하게 준비했고 성공했고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의존성을 만들고 책임감을 없앱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결론 가족 사랑 지키는 3가지 원칙. 원칙 1.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녀가 아무리 간절해도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주지 마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그 말 믿지 마세요. 통계를 보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는 자녀는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받은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피합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생존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원칙 2. 은행 대출 받아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면 은행 대출 받아. 이렇게 말하세요.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은행이 대출해 줍니다. 은행도 안 빌려주는 사업이라면 성공 확률이 낮은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는 거네요. 이렇게 화내는 자녀에게 내가 널 믿는 것과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건 별개야. 이렇게 말하세요. 원칙 3.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합니다. 한 번 돈을 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부모니까 한 번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하세요. 그게 가장 쉽습니다. 한 번 주면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1년 후에 김철수 씨. 김철수 씨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구청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되셨어요?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게 죄가 됐어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김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놓으라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 3글자를 말할 수 있으신가요?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위험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사랑은 모두를 파괴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이건 안 돼.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은행 대출 받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존엄을 응원합니다. 위험한 부모자가 진단. 자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가?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준 적 있는가? 나중에 갚을게를 믿는가? 자녀가 화내면 돈을 주는가? 내 노후보다 자녀가 우선인가? 3개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자녀 돈 요구 대응 가이드. 자녀 돈 좀 빌려주세요. 부모 얼마나 필요한데? 자녀 3천만 원이요. 부모 은행 대출 받아라. 자녀 은행이 안 빌려줘요. 부모, 그럼 그 사업은 위험한 거야. 안 된다. 자녀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는 거네요. 부모 널 믿는 것과 내 노후 자금은 별개야. 단호하게, 명확하게 반복하세요. 제 영상들이 당신의 존경하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